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입을 크게 열어 한국어로 말해요. 과제 1. 말하기.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읽고 친구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어떤 글인가요? 오피스텔 구할 때의 주의사항.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오피스텔 구할 때의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오피스텔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 문제는 없는지 또 실내가 밝은지 등은 직접 집에 가보고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서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놓으십시오. 네 번째, 이사를 한 후에는 그 날로 바로 동사무소에 이사 왔음을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하는데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살 집에 가보지 않고 계약하면 안 돼요. 다음과 같은 친구의 질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즘 하숙집을 구하고 있는데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숙집이 뭐예요? 하숙집은요, 가정집 구조예요. 그리고 방은 개인이 자기 방을 따로 사용해요. 혹은 룸메이트가 있어요. 거실, 화장실, 그리고 부엌 모두가 함께 사용해요. 보통 식사가 제공되고 빨래나 청소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해주세요. 하숙집을 구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만약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룸메이트가 있다면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숙집에서 지켜지고 있는 생활 규칙이 나와 맞는지 그 생활 규칙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해요. 또 하숙집 시설의 경우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지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이 몇 개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또한 무선 인터넷은 있는지, 언제나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냉방과 난방이 잘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또 하숙집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하숙집이 시끄러운 도로 근처에 있거나 혹은 주변에 노래방이나 술집과 같은 시설이 너무 많으면 시끄러워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숙집을 구할 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청결 상태도 꼭 확인해야 해요. 여러분, 이 정도만 주의한다면 좋은 하숙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행이 아닌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집을 사거나 집을 빌리겠죠? 보통의 경우 집을 빌릴 텐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전세, 그리고 월세.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 간다면 어떤 집을 구하게 될까요? 앞서 나왔던 오피스텔, 그리고 만약 학생이라면 학교의 기숙사에도 살 수 있고 혹은 하숙집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보편적인 형태인 원룸과 고시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원룸은요, 혼자서 사는 거주 형태예요. 하나의 공간에 침대가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샤워실이 있어요. 보통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용품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증금을 내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해요. 오피스텔과는 달리 관리실이 없고 건물 내에 편의시설이 없어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고층 건물인 경우가 많지만 원룸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시원. 고시원은 공무원 시험 등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긴 방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는 작은 방이에요. 보통 방 안에는 책상과 침대가 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요. 비용을 비교하자면 오피스텔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은 원룸, 고시원이 가장 싸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여러분, 먼저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들어볼게요. 1번. 지난 토요일에 새 하숙집으로 이사한다고 했는데 이사는 잘했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쁜 거 다 아는데 뭐.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서 편하게 이사했어. 새로 이사간 집은 어때? 지난번 하숙집보다 좋아? 글쎄, 아직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하숙집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밤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집을 구할 때는 직접 그 집에 가서 방은 어둡지 않은지, 혹시 부서진 곳은 없는지, 집 주변은 어떤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바빠서 직접 가보지 않고 계약한 게 정말 후회가 돼. 2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오피스텔로 또 이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다니던 회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근처로 옮기려고요. 그러세요? 그럼 언제 이사하시는데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살던 오피스텔 집주인과 집세 문제로 다투고 있어서 아직 이사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저는 집세 밀린 적이 없는데 집주인은 2달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세를 넣는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2달이 비어 있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통장으로 돈을 넣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었던 거예요. 그럼 집주인에게 집세를 주면서 영수증 같은 것을 안 받아 놓았어요? 안 받았지요. 집주인이 아주 친절하고 동네에서도 자주 만나니까 믿었지요. 정말 어떻게 하지요? 3번.
혹시 잘 아는 변호사 있어요? 아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웬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니요. 저도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 전에 집주인하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약서도 보여주더군요. 그럼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다니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저와 계약하고는 제 전세금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동산 중개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오늘 집주인이 바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계약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주인 도장이랑 서류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저 정말 바보 같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첫 번째, 다음을 듣고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1번. 지난 토요일에 새 하숙집으로 이사한다고 했는데 이사는 잘했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쁜 거 다 아는데 뭐.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서 편하게 이사했어. 새로 이사 간 집은 어때? 지난번 하숙집보다 좋아? 글쎄, 아직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하숙집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밤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집을 구할 때는 직접 그 집에 가서 방은 어둡지 않은지, 혹시 부서진 곳은 없는지, 집 주변은 어떤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바빠서 직접 가보지 않고 계약한 게 정말 후회가 돼. 여자는 지난 토요일에 새 하숙집으로 이사를 했다. 네, 맞아요. 여자는 지난 토요일에 이사를 했어요. 여기서 질문. 여자가 이사할 때 남자는 도와줬나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여자는 새로 이사한 하숙집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나요? 하숙집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네요. 여자는 하숙집을 계약할 때 직접 가보고 계약을 했나요? 아니죠. 직접 가보지 않았죠. 자, 다음 문제. 2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오피스텔로 또 이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다니던 회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근처로 옮기려고요. 그러세요? 그럼 언제 이사하시는데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살던 오피스텔 집주인과 집세 문제로 다투고 있어서 아직 이사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저는 집세 밀린 적이 없는데 집주인은 2달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세를 넣는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2달이 비어 있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통장으로 돈을 넣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었던 거예요. 그럼 집주인에게 집세를 주면서 영수증 같은 것을 안 받아 놓았어요? 안 받았지요. 집주인이 아주 친절하고 동네에서도 자주 만나니까 믿었지요. 정말 어떻게 하지요? 여자는 새로 이사갈 오피스텔 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다투었다. 아니죠. 지난번에 살던 오피스텔 집주인과 계약 문제로 다투었죠. 여자는 지금까지 살던 오피스텔의 집세를 꼬박꼬박 냈다. 맞아요. 여자는 집세를 밀린 적이 없어요. 여자는 집주인에게 집세를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아니죠. 집주인에게서 영수증을 받지 않았어요.
자, 다음 문제. 여러분, 다음을 듣고 맞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3번. 혹시 잘 아는 변호사 있어요? 아니,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웬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니요. 저도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 전에 집주인하고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약서도 보여주더군요. 그럼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다니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저와 계약하고는 제 전세금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동산 중개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오늘 집주인이 바쁘다고 하니까 자기가 대신 계약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주인 도장이랑 서류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저 정말 바보 같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자는 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아니죠. 여자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이 이 여자의 집으로 이사를 온다고 했죠. 여자의 집주인은 이중 계약을 했다. 여자의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 대신 여자와 계약하고는 여자의 전세금을 갖고 도망을 갔어요.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했다. 맞아요. 여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했어요. 두 번째, 여자는 집을 계약하면서 혹은 새 든 집에 살면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쓰십시오. 첫 번째 듣기에서는 여자는 집을 계약할 때 그 집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 두 번째 듣기에서는 여자는 통장으로 돈을 넣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듣기에서 여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남자라면 어떻게 충고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남자라면 첫 번째 듣기 내용이라면 다른 하숙집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계약을 했으니 계약 기간은 지켜야겠죠? 두 번째 듣기 내용이라면 영수증을 받은 것이 없고 통장에도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니 집주인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세 번째 듣기 내용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바이바이.